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축구 강국으로 손꼽히는 브라질. 역대 월드컵 5회 우승을 차지하며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만큼 레전드 선수들 또한 많이 배출한 나라인데요.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달성하고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월드클래스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네이마르도 브라질 선수죠. 그래서 오늘은 브라질 역대 축구 선수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게으른 천재 호마리우입니다. 호마리우는 바스쿠 다가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데뷔하자마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1986년, 1987년 2년 연속으로 득점왕을 차지하는 활약을 선보이게 되죠. 이런 활약에 전세계 클럽의 주목을 받게 되고 결국 PSV 에인트호벤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호마리우는 PSV로 이적한 이후에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이적하자마자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리그 우승과 컵 우승을 이끌었죠. 게다가 리그 득점왕 3연패를 달성했고 PSV에게는 리그 우승 3회를 안겨주며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됩니다. 그 후 호마리우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당시 바르셀로나는 미카엘 라우드롭과 스토이치코프 등 최고의 선수들이 자리잡고 있었죠. 호마리우는 그런 최고의 선수들 사이에서 30골을 넣겠다는 말을 하며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난이 아니었고 리그 33경기에서 30골을 득점, 결국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바르셀로나의 라리가 우승을 이끌었죠. 바르셀로나에서 호마리우에 관한 일화가 몇 가지 더 있는데, 호마리우가 시즌 도중 리우 카니발이 열리자 감독이었던 크루이프에게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의 말에 크루이프는 엘클라시코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 보내주겠다고 말하죠. 결국 호마리우는 엘클라시코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해 리우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화들을 남기고 바르셀로나를 떠나 플라멩고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이적 후 2시즌 동안 리그에서 20골을 넘기는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후 발렌시아로 이적하며 스페인 무대로 복귀했지만 감독과 구단주와의 불화로 인해 금방 팀을 떠나게 되죠. 이후 자신을 키워준 친정팀으로 복귀했고 여러 팀들을 옮겨 다니다가 은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신들린 스트라이커 호나우두입니다. 호나우두는 브라질의 크루제이루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는 44경기에서 47골을 넣는 대활약으로 브라질 리그를 평정했습니다. 이러한 활약 때문에 수많은 명문 클럽들이 호나우두를 노리게 되죠. 결국 호나우두는 네덜란드 리그로 이적하게 됩니다. PSV 에인트호벤으로 이적한 그는 첫 시즌부터 30골을 폭발시키며 득점왕을 차지했고 두 번째 시즌은 부상으로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12골을 기록하며 네덜란드컵 우승을 차지했죠. 이런 활약을 보여준 호나우두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피구를 비롯한 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었지만 호나우두는 바로 에이스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라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리그에서만 34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했죠. 유에파컵 위너스컵 결승전에서도 골을 넣으며 팀을 우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코파델레이마저 우승을 차지했죠. 1996년 이러한 활약에 그는 20세의 나이로 발롱도르 2위를 차지했고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차지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약에도 바르셀로나는 인테르가 거액의 제의를 해오자 그를 매각하게 되는데요. 결국 호나우두는 1년 만에 바르셀로나를 떠나 인테르로 이적하게 되죠. 인테르로 이적했지만 그의 실력은 변함없었습니다. 그의 활약에 인테르는 유에파컵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결국 1997년 바르셀로나와 인테르에서의 활약으로 호나우두는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그는 부상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입은 그는 그전과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결장하는 경기가 많아졌죠. 하지만 부상에서 회복하고 출전한 2002년 월드컵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며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활약에 그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었죠. 갈락티코의 일원이 된 호나우두는 리그 23골을 기록하며 레알의 라리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호나우두는 자기 관리 실패, 부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레알에 있을 수 없었고 AC 밀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적 이후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었고 결국 브라질 리그로 복귀 후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하얀 펠레, 지쿠입니다. 지쿠는 플라멩고에서 데뷔해 큰 활약을 선보인 선수인데요. 그의 활약에 플라멩고는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1974년 브라질 전국리그 최고의 선수에 선정되면서 브라질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다음 시즌에는 리그에서 30골을 터뜨리며 득점왕까지 차지하죠. 결국 플라멩고는 브라질 리그 최강의 팀으로 성장했고 1979년 지쿠는 무려 89골을 터뜨리며 수준 높은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지쿠는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팀을 3위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서의 브라질은 역사상 최강의 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팀이었는데 지쿠를 비롯해 호베르투 파우캉, 소크라테스, 토니뇨 세레주가 황금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했죠. 브라질은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20경기 무패 등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며 펠레 이후 최고의 브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82년 월드컵은 무리 없이 브라질이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죠. 그리고 브라질은 1차 리그를 지쿠의 3골에 힘입어 3전 3승으로 가뿐히 통과하며 2차 리그에 진출해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와 같은 조에 속하게 되는데요. 지쿠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를 이끌었지만 이탈리아에게 패배하며 2차 리그 탈락이라는 굴욕을 맞이했죠. 이후 1986년 월드컵에서는 부상을 안고 참가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쿠는 월드컵과의 인연이 없었고 그렇게 대표팀에서 은퇴하게 되죠.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장애를 극복한 사나이 가린샤입니다. 가린샤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겪었기 때문에 다리가 기형이었는데요. 오른쪽 다리는 안으로 굽고 왼쪽 다리는 밖으로 굽은데다가 오른쪽 다리보다 6cm나 짧았죠. 하지만 가린샤는 장애를 극복하고 보타포구와 브라질 대표팀 모두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며 팀의 전성기를 이끈 선수였습니다. 가린샤는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펠레와 함께 브라질 대표팀으로 활약했는데요. 가린샤는 스웨덴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보여주었고 브라질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칠레 월드컵에서 브라질은 저번 월드컵 우승 멤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혔죠. 하지만 브라질의 에이스 펠레가 부상으로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일찍 마치게 되는데 펠레가 없는 브라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브라질엔 펠레 말고도 가린샤가 있었죠. 가린샤가 브라질의 에이스 역할을 하며 원맨쇼의 활약을 보여주었고 결국 2년 연속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상대팀의 오른쪽 측면은 가린샤에 의해 지배당했고 가린샤는 측면을 부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골까지 기록했죠. 총 4골을 기록하며 월드컵 공동 득점왕까지 수상했습니다. 가린샤는 월드컵에서 골든볼, 득점왕, 올스타팀 모두 선정되었고 월드컵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죠. 이후 브라질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큰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가린샤와 펠레 모두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며 에우제비오의 포르투갈에게 패배했고 가린샤는 1966년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축구 황제 펠레입니다. 펠레는 산투스에서 프로 데뷔 후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며 브라질 대표팀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는 스웨덴 월드컵에서 경미한 무릎 부상을 당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내기엔 무리가 있었죠. 하지만 펠레는 소련과의 월드컵 데뷔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당시 토너먼트에서 가장 어린 선수답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그의 첫 골은 8강 웨일스전에서 기록했는데요. 펠레의 골로 브라질은 1대0 승리를 거둬 4강에 진출했고 펠레는 17세 239일로 월드컵 역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후 프랑스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고 홈팀 스웨덴을 상대로 한 결승전에서 2골을 득점해 5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펠레는 브라질의 월드컵 최초 우승을 이끌게 되죠. 펠레는 4경기 6골로 실버볼까지 수상하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월드컵 데뷔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월드컵을 제패한 브라질은 1959년 코파 아메리카에도 참가하는데요. 펠레는 9골을 터뜨리며 1년 전에 그 활약을 이어갔지만 아르헨티나가 브라질보다 많은 승점을 벌어 준우승에 그쳤죠. 하지만 대회 최우수 선수는 이견 없이 펠레였습니다. 이후 펠레는 1962년과 1966년 월드컵에서는 부상으로 활약하지 못했고 1970년 월드컵에서 마지막 국제대회를 치르게 되죠. 펠레는 전성기보단 신체 능력이 떨어졌지만 축구 실력은 여전했는데요. 월드컵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고 브라질은 역사상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승리를 이어갔죠. 브라질은 막강한 활약으로 체코슬로바키아, 페루, 우루과이 등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은 이탈리아와의 경기였는데 펠레가 한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4대1 대승으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펠레는 월드컵 우승에 이어 골든볼까지 손에 넣었죠.
이 월드컵 이후 펠레는 대표팀에서 은퇴했고 1974년 산투스에서도 떠나며 미국으로 이적해 미국 축구 열풍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역대 축구 선수 탑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축구 강국으로 손꼽히는 브라질인 만큼 축구 역사를 통틀어도 손꼽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정한 이 선수들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브라질 레전드 선수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